네, RPM 35쪽에 255번 문제입니다. 지수 함수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조건이 있습니다. a는 일단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a는 1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a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음수의 거듭 제곱근은 일정하게 우리가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될 수 없고요. a가 1이게 되면 1의 x제곱은 항상 1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상수함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함수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애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되겠고요. 요거는 지금 3차 함수죠. 3차 함수는 다항함수죠. 지수함수가 아니고 요 마이너스 1 음수가 들어가서 안 되겠고 요거 합격, 요거 합격. 답은 기억,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네, 256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수함수 중에서 요 밑자리에 1보다 큰 숫자가 왔죠. 1보다 큰 숫자가 왔기 때문에 얘는 지수함수 중에서도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고 요때 요 지점 y축과 만나는 지점은 1이다. 네, 요 정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함수는요. 요 부분, 밑부분에 지금 0과 1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가 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감소하는 지수함수입니다.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를 띌 거고요. 이 녀석에서 이 지점 역시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함수 모두 0,1을 지나간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얘는 오른쪽 위 방향,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요런 함수들을 우리는 증가 함수라고 불러요. 계속 오른쪽 위 방향으로만 향하는 함수. 자,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그래프가 진행되고 있죠. 계속 아래로만 향하는 함수를 우리는 감소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그 함수도 같이 배우겠지만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둘 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가 되고요. 밑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그래프를 보면 지금 X축에 이렇게 접근하고 있죠. 점점 X축에 접근하지만 X축과 만나진 않죠. 그런 선들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이 선이 점근선이고 어떤 특별한 이동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 된다. 그리고 X축을 가리키는 또 다른 식은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근선은 평행이동을 시킬 때 지수함수가 위나 아래로 평행이동이 되면 점근선이 따라 움직이거든요. 점근선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258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지수함수를 주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는 x 앞에 붙인 거냐 y 앞에 붙인 거냐를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자, 처음에 주어져 있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서 만약에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 과정은 언제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때 이런 식으로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배웠고요. 자, 그러면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써지겠죠?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써질 텐데 우리가 함수를 마이너스 y는으로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앞에 붙어있는 이 마이너스는 사실은 y 앞에 붙은 마이너스였다. 그것은 x축 대칭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식을 보면 원래 함수를 x축 대칭했구나 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8번 같은 경우가 바로 x축 대칭을 한 거고요. 여기 주어져 있는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얘의 식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9번에 a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a분의 1이라는 것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요 모양이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주어진 함수를 y축 대칭을 시킨 함수구나. 그래서 요 까만 선을요.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y축에 대해서 뒤집히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가 바로 y는 a분의 1의 x제곱을 그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0번을 보시면, 자, 얘는요 일단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이건 아까 전에 요 위치에 있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y 앞에 붙이는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a분의 1은 방금 위의 문제처럼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모양입니다. 그럼 요건 뭐냐면 x 앞에도 마이너스를 붙였고 y 앞에도 마이너스를 붙인 원점 대칭의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 하면 그냥 x축에도 한번 대칭시키고 y축에도 한번 대칭시키고 두 번 대칭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빨간 애가 y축에 대해 대칭을 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그 빨간 애를 다시 x축에 대칭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가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초록색이 지금 y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근선은 모두 동일하게 x축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이렇게 반드시 지나가는 요런 점들 정도 표시해주면 좋겠네요. 26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얘는 원래 조상님 요 함수가 만들어지기 전에 순수한 모습은 요거였을 거예요. 요거였는데 얘가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함수로 변화가 됐을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여기서 먼저 얘기했죠.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를 누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야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겠습니까? 그걸 지금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위의 문제에서도 설명했지만 y 앞에 붙은 마이너스의 의미이기 때문에 x축 대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어져 있던 함수를 x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y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변화가 생긴 부분은 요 x 자리에 x-2가 생겼죠. 이것은 우리가 모든 함수에서 마찬가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때 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x 자리에 x 빼기 2를 넣는다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빈칸에는 x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262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대칭 이동해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y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는 거죠. y 앞에 마이너스. 그럼 주어진 식에서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요렇게 일단 써질 텐데 우리가 y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이 상태로 함수를 잘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쓰면 얘가 262번의 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에서 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대로 그냥 둬도 괜찮고요. 이게 지금 분수의 형태고 마침 지수에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바꾼다면 요거는 2의 x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263번 답이고, 자, 264번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거는 둘 다 하는 거죠. x, y 둘 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러면 요 주어진 함수에서 x, y 앞에다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아니죠. 다 마이너스 붙이면은 요렇게 생길 텐데 위에 두 문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보기 불편하니까 양변에 곱해서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제일 깔끔하게 26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265번 문제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이런 문제는 그냥 이 양끝값을 바로 집어넣어 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밑에 있는 숫자가 3, 그러니까 1보다 큰 미치잖아요. 1보다 큰 미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수함수가 아까 증가함수의 형태를 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더 좋아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놓으시고 x값이 마이너스 1인 지점 여기쯤에 있다. 그 다음에 1은 오른쪽에 여기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 여기가 x가 1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이만큼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 지점이 제일 낮죠.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거고요. 요 지점이 제일 높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3분의 1이 되겠고요. x가 1이면은 3의 1제곱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3분의 1, 최대값은 3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는 지금 밑이 얼마냐면 밑이 4분의 1이에요. 자, 요 밑은 0과 1 사이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지수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그 지수함수에서 역시 범위,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를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 여기가 x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제일 높은 값은 여기서 발생하겠죠?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최대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니까 4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자, 마이너스가 역수를 만들 거고 제곱하니까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게 되면 그대로 그냥 16분의 1 이렇게 제곱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최대값은 16이고요. 최대값은 16, 최소값은 16분의 1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생각해 보면 이 둘 중에 어느 지점에서 최대를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최소를 가질지를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이용해서 미리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267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안에다가 이렇게 또 하나의 함수를 넣어줬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따로 f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그럼 이 267번은 y가 3의 fx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여기서도 3이라는 숫자 중요합니다. 밑이 3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함수에서 자 y하고 이쪽에 fx하고 이쪽에 y라는 녀석이 같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간다. 무슨 말이냐면 f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f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는 그쵸? 왜냐하면 밑이 3, 1보다 큰 밑이잖아요. 1보다 큰 밑이기 때문에 fx가 커지면 y도 같이 증가할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2차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이 2차 함수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텐데 이 녀석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범위에 제한이 없다면 최소값만 가지게 되죠.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가질 텐데 자, 이 fx가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에 이 y라는 함수도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전체 함수도 같이 최소값을 가질 거다라는 것을 이 3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fx랑 y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x가 가장 작으면 y도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지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죠.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니까 x가 3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쓸 때 이왕이면 x가 3일 때 요거까지 붙여주면 더 좋아요. x가 3일 때 자, 이 전체 함수는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최소값이 얼마냐면 이 마이너스 3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겠죠. 이 마이너스 3은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 거고 그때에 fx가 마이너스 3이 될 때에 이 전체의 값을 답으로 써야 정확한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27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생각해보면 그 다음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똑같이 fx는 했으니까 gx라고 할게요. gx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자, 이번에는 y가 2분의 1의 gx제곱인데 그러면 이때 밑이 2분의 1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번에는 gx라는 친구와 요 y 값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g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고요. gx가 작아지면 y는 커지는 그죠? 반대의 움직임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이번에도 우리가 gx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x-1의 제곱 플러스 2겠죠? 이번에도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자, 요 지점에서
x는 1이죠. x는 1 지점에서 최소값 2를 갖는 아까랑 매우 유사한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는 gx가 최소값을 가질 때 y가 최대값을 갖게 되죠. 그쵸? 2분의 1 때문에. 자, 그래서 x가 1일 때, 자, 여기를 최대값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gx가 가장 작을 때 2인데요. 그러면 gx가 2가 되는 그 순간에 얘는 가장 커지게 되는 거고, 그 가장 커진 값이 얼마냐? 2분의 1의 2제곱. 그래서 최대값 4분의 1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27분의 1과 4분의 1만 써도 답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들을 잘 풀어내려면 언제, x가 얼마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달아주면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269번 문제입니다. 지수 방정식이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지수 방정식입니다. 이쪽이 2의 거듭제곱으로 써 있으니까 128을 똑같이 2의 7제곱이죠. 2의 7제곱 이렇게 써주면 바로 그냥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7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9분의 1이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거기다 x까지 곱해서 3의 마이너스 2x제곱,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 같은 경우는 3이라는 숫자는 그냥 3의 1제곱인 거고요. 루트 3이라는 숫자는 3의 2분의 1제곱인 거기 때문에 얘네가 곱해져 있다면 지수끼리 더해가지고 이것을 3의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값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2분의 3과 같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3,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71번 문제입니다. 지수 부등식 중에 간단한 형태인데요. 이 지수 부등식에서는 이 밑에 있는 숫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71번처럼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요, 우리가 밑을 같게 맞춘 상태에서 이제 밑을 떼버리고 이 지수에 있는 얘네끼리 이제 비교를 들어갈 건데, 이 밑이 지금처럼 1보다 클 때는 밑을 떼버리고 지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원래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문제처럼 밑이 5분의 1, 이거 1보다 작은 밑이죠. 밑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 밑을 떼버리고 지수끼리 비교를 하는 그 타이밍에 자, 부등호의 방향이 원래 여기였잖아요. 이 방향이 거꾸로 바뀝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등식을 풀어주셔야 되겠고, 그럼 요거 풀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거는 x가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부등호가 바뀌는지는 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상태를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273번 문제입니다. 자, 지수부등식인데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밑을 2로 맞추면 첫 번째 거는 2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가운데 거는 그대로 2의 3x제곱, 그리고 끝에 거는 2의 6제곱이죠. 자, 밑을 동일하게 맞췄고요. 그 밑이 1보다 크죠. 2라는 밑은 1보다 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 부분만 싹 가지고 올 때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둘씩 풀 필요 없죠. 그냥 세 군데다가 똑같이 나누기 3 해주시면 6분의 1, 그리고 여기는 x, 그리고 여기는 2. 그래서 요것이 27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74번 문제는 밑은 이미 잘 맞춰져 있는데 그 밑이 지금 2분의 1, 1보다 작은 밑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밑을 떼버리고 자, 이 지수들만 가져올 거잖아요. 2x-1, 2분의 5, 그리고 x-2 이렇게 지수들만 갖고 내려올 때 그때 이 부등호의 방향이 원래의 방향과 반대로 뒤집혀야 된다는 거, 네, 이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어야죠. 이렇게 두 개 풀고 이렇게 두 개 풀고, 그럼 이렇게 두 개부터 풀어보면은 2x가 2분의 7보다 크다니까요. x가 4분의 7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2를 넘기면 2분의 9보다 x가 작다가 되겠습니다. 요것과 요것의 공통범위니까요. x는 4분의 7보다는 크고 2분의 9보다는 작다.
요렇게 쓰시면 얘가 274번의 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밑에 있는 문제도 역시 밑이 지금 3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밑을 떼고 지수를 가져올 때, 그러니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3x 마이너스 2, 요렇게 여기 있는 밑들을 가지고 올 때 부등호의 방향이 원래 방향과 반대로 설정이 될 겁니다. 3분의 1 때문에. 자, 그럼 얘도 이제 요쪽 거 두 개 풀고 요쪽 거 두 개 풀어야 되는데 각각 2차 부등식이네요. 그죠? 조금 복잡해지겠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러면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인수분해한 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고요. 그것이 0보다 작죠?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그럼 요럴 때는 우리가 사이값으로 기억하고 있죠. 2차 부등식을 푸는 요령,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면 두 경계선의 사이값이고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면 두 경계선의 양끝값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오른쪽 부분을 풀면은 요거는 얘네들 이쪽으로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1,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요게 이제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다니까 두 경계선의 양 끝값이 되겠습니다. 바깥쪽. 그래서 x는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표현해가지고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는 이제 간단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찾았지만 지금 약간 헷갈리죠? 그래서 수직선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1 찍고 1 찍고 2 찍은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요거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자,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그려주시면 자, 두 줄이 지나가는 부분, 겹치는 부분, 두 줄이 지나가는 부분은 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둘 다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해가 나오지 않고요. 이 부분에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네,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 요런 거 그릴 때 이제 요렇게 하나의 부등식에서 나온 그 떨어져 있는 범위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수직선에 그릴 때 같은 높이로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그려주시면 조금 더 수직선을 보기가 편해집니다. 네, 276번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수 부등식인데 치환이 필요한 지수 부등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딱 보면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붙긴 해요. 근데 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t로 치환을 해보면 요 식은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1, 9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니까 t-1, t-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방금 위에 문제 하면서 했죠?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면 사이값입니다. 사이값. 자, 그래서 t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t라는 것이 곧 3의 x제곱이었으니까 자, 3의 x제곱은 1이라는 것은 3의 0제곱이죠. 9라는 것은 3의 2제곱이고요. 이런 범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럼 x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가 되겠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3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해야 되겠죠.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이렇게 치환해 주시면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2t 그 다음에 플러스 27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3, 9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t-3 t-9가 0보다 작다. 그러면 t값은 또 사이값이네요. 3부터 9까지가 될 거고 자, 이 t라는 것이 결국 3분의 1의 x의 범위, x제곱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3을 쓸 때 요거를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역수, 아니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제곱이죠. 요렇게. 자, 9를 쓸 때 9가 이제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을 3분의 1로 통일을 시켜놔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x의 범위를 짠 하고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x, 그러니까 지수들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밑이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 부등호를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뒤집으면 말도 안 되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8번 여기서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치환했을 때 자,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 분리시켜내야 되는데 요거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t가 되는 거고요. 2가 하나 얘 앞에 붙으면서 6t가 되겠죠. 마이너스 6t. 자, 그리고 이것도 인수분해하면은 2, 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사이값이니까 t가 2 이상 4 이하다가 될 거고요. t라는 것이 2의 x제곱이었으니까 자, 요거 2의 1제곱, 요거는 2의 2제곱. 그래서 결국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